즐거운 수학습랑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 주제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 그중 이제 교환 법칙. 자, 두 집합 사이에 A, B 사이에 다음이 성립한다.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는 같은 거다. 뭐 같은 거죠. A, B 모두 합한다. 그 소리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다. 즉 교환했다. 그 말인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도 결과가 같은 거다. 그 말이고, A 결집합 B는 B 결집합 A랑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A 결집합 B든 B 결집합 A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둘이는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연산을 거꾸로 해도 같은 거다. 자,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두 가지 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결합 법칙. 세 집합에 대해서 A, B, C에 대해서 뭐 이게 성립한다 그 말이야. 자, 같이 합집합일 때 A, B 합집합한 다음에 C를 합하나, B랑 C를 합집한 거랑 A를 합하나 결과는 같은 거다. 왜? 다 합한 거니까 그 말이죠. 자, 그런 거 쓰시고 이제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이쪽 먼저 계산하든 이쪽 먼저 계산하든 다 합집합이기 때문에 성립한다 그 소리고. 네, 여기는 또 교집합인데 A랑 B의 교집합과 C의 교집합. 자, 이것은 A,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거랑 또 C하고 만족하는 거, C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것이 교집합인데 그거랑 이것이 또 같은 거다 그 말인데, 저것은 이제 좀 그림을 좀 통해서 본다면, 자, 집합이 3개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A, B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죠. C라는 걸 그릴 때는 이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C. 자, C는 또 다른 녀석인데 이것들하고 다 겹쳐가면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이제 A, B, C에 맞는 그림이 돼요. 자, 저기서 일단 이제 두 번째 것만 본다면, 자, A, B의 교집합하고 C의 교집합, 그건 어디를 말하냐? A, B 교집합은 여기죠, 지금 여기. 이거랑 요 집합이랑 C의 교집합이 어디? 여기죠, 지금. 자,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뭡니까? 이제 B 교집합 C랑 A의 교집합이에요. 자, B 교집합 C는 여기서 B랑 C의 교집합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요 집합이 B 교집합 C인데 요 집합하고 A랑 공통인 것이 또 여기잖아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랑 이것은 같다. 즉 교집합끼리, 합집합끼리 이렇게 똑같이 돼 있으면 괄호를 여기를 먼저 계산하든 뒤쪽을 먼저 하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성립하더라 그 말이야. 자, 둘 다 성립하는구나. 자,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럽니다. 자, 이번엔 또 세 집합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것은 뭡니까? 이제 A 합집합인데 B 교집합이나, 여기는 이제 합집합이고 교집합이죠. 반대죠. 여기는 또 반대로 교집합이고 합집합 모양이고. 자, 이렇게 생긴 어떤, 아까는 둘 다 합집합이거나 둘 다 교집합이거나 그 말인데, 지금은 합집합일 때는 교집합이고 교집합일 때는 합집합인 이렇게 생긴 녀석의 어떤 연산에 대한 거예요. 계산에 대한 거예요. 저 결과가 뭐랑 같냐 이제 알아보니까 이런 거랑 같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건 뭡니까? 이제 B 교집합 C랑 A를 합한다 그 소리죠. 이렇게 있으면, 자, 이제 저것을 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역을 좀 표시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막 복잡하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하려면 좀 한도 끝도 없고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여기에 영역으로 표시해서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영역은 뭐 이쪽 영역을 1번, 여기를 2번, 3번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씁시다. 각각의 영역을 1, 2, 3, 4, 5, 6, 7 이렇게 표현했다 해봐요. 자, 이랬을 때 저 말이 맞나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먼저 첫 번째, B 교집합 C랑 A의 합집합 그 말이에요. 자, B 교집합 C. 자, B 교집합 C는 여기서 누굽니까? 자, B랑 C의 교집합은 6번, 7번이죠. 6번, 7번이. 6번, 7번 그 말이에요. 6번, 7번하고 A란 건 1, 4, 5, 7이죠. 1, 4, 5, 7. 자, 얘가 A고 얘가 B 교집합 C입니다. 둘이 합해라 그 말이에요. 합집합. 자, 이거 합하면 1, 4, 5, 6, 7이라는 거 알겠죠? 1, 4, 5, 6, 7은 1, 4, 5, 6, 7 그 말이에요. 1, 4, 5, 6, 7, 4, 5, 7, 4, 5, 6, 7이 맞죠? 자, 그래서 A랑 여기에 합집합은 지금 1, 4, 5, 6, 7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런 건데 이것이 오른쪽 집합하고 같냐? 자, A 합집합 B. 자, 그대로 써봐요. A 합집합 B는 A랑 B 합한 거니까 뭐야? 1, 2, 4, 5, 6, 7이죠. 이게 A 합집합 B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C. 자, A랑 C의 합집합은
요거랑 요거 합하는 거니까. 자, 2번을 빼고 나머지죠. 1, 3, 4, 5, 6, 7이죠. 1, 3, 4, 5, 6, 7 그 말이에요. 자, 이것과 이거 둘의 교집합이죠. 지금 가운데가 이것의 교집합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같은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자, 영역으로만 써놓은 거예요. 저기 연산을. 자, 이것과 이것의 교집합을 찾아보세요. 1번, 2번 없고 4번이죠. 4, 5, 6, 7, 4, 5, 6, 7, 4, 5, 6, 7 이러죠. 자, 여기도 1, 4, 5, 6, 7이고 여기도 1, 4, 5, 6, 7 딱 맞잖아요. 같잖아요. 같다 그 말이야. 실제로 대입해서 확인해 보니까 같다 그 말이에요. 성립한다 그 소리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은 자, 분배 법칙처럼 우리가 곱셈 같은 데서 막 분배 법칙 하잖아요. 자,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 A 합집합 B 그대로 읽어보면 A 합집합 B 그 말이에요. A 합집합 B 그리고 가운데 교집합 여기 교집합 해주고 다시 A 합집합 C 이렇게 분배하듯이 A 합집합 C A 합집합 B 이렇게 한 거랑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번 A 합집합 B 계산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해준 거랑 같구나 그 말이 됐어요. 자, 이제 교집합 여기도 또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저도 이제 좌변부터 차근차근히 먼저 B 합집합 C랑 A의 교집합. 자, B 합집합 C는 B랑 C 요거 합하니까 요거 전체죠. 1번만 빼고 모두 다입니다. 그거랑 A랑 교집합. 자, 1번 빼고 모두 다는 이거 전체인데 이거 전체랑 A의 공통인 것이 어디예요? 4, 5, 7이죠. 함께 좌변은 정리하면 4, 5, 7번을 말해요. 좌변은 4, 5, 7 알았죠? 자, 우변도 알아볼 건데 A 교집합 B. 자, A 교집합 B는 뭐야? A랑 B의 교집합 4, 7이죠. 4, 7.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자, A랑 C의 교집합은 5, 7이죠. 5, 7 그 말이에요. 자, 이 둘의 합집합이니까 이거 합집합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거 합집합하면 뭐야? 4, 5, 7이잖아요. 이것이 얘랑 지금 같잖아요. 같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구나. 알겠죠? 그래서 여기 성립한다는 거고, 그걸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A 교집합 B. 자, A 교집합 B 이렇게. A 교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C. A 교집합 C. 이렇게 한 거랑 같다고 말이야. 마치 요거 분배 법칙 하듯이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 거랑 같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집합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요. 자, 이것은 이제 교집합, 합집합이 교대로 나타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한 거랑 같다.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죠? 확인해 봤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 되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드모르간의 법칙.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이야기예요. 자, AB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라. 요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 드모르간입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양은 좀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뭐 이해하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자, 뭐냐 확인해보면 A와 B의 합집합을 여집합한 거 그 말이야.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거랑 같더라. 자, 저것도 이제 변형해서 확인해 볼 건데 자, 일단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하고 같냐? 자, 영역으로 1, 2, 3, 4 간단하게 써서 확인해 보면 돼요. 자, 합집합은 이거죠. 합집합 전체. 그것의 여집합은 4잖아요. 여기는 지금 4번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A는 이건데 이것의 여집합은 뭐야? 이것의 여집합은 3, 4죠. 얘는 3, 4. B의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 1, 4죠. 얘는 1, 4. 자, 이 두 개의 공통 그 말이야. 교집합이니까. 두 개의 공통이니까 4번이잖아요. 맞죠? 성립하는구나. 그 말이야.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자, 합집합에 여집합이 돼 있으면 그 말이야. 이것은 뭐랑 같냐 확인해 봤더니 얘랑 같은데 가만 보니까 A의 여집합 그대로 써있잖아요. B의 여집합 이렇게. 그리고 합집합은 거꾸로 교집합으로 바꾼 거. 자, 가운데 기호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집합, 교집합을 바꾸는 거. 이거랑 같더라.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교집합의 여집합은 또 이거랑 같더라. 자, 저것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기호가 좀 바뀌었어요. 얘가 이제 합집합이 아니고 교집합이고 반대로 얘가 또 이제 합집합인 거죠. 이렇게 이것이 성립하는 거야 그 말이야. 자, 교집합은 여기서 교집합은 2번이잖아요. 2번의 여집합이니까 1, 3, 4잖아요. 얘는 지금 1, 3, 4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얘는 또 A의 여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 3, 4고요. 아까 B의 여집합, 이것의 여집합 1, 4죠. 자, 둘이를 합하는 거야. 합집합이니까. 합했으니까 1, 3, 4 맞잖아요. 1, 3, 4. 근데 얘 1, 3, 4 같지? 성립하는 거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성립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 쓰고요. B의 여집합 쓰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뒤집어주고 바꿔주고 그러면 돼요.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요것이 항상 성립한다. 요게 성립한다. 그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집합을 연산할 때 가끔 이제 사용할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까지 이제 연습한 것들을 이제 실제 계산에서 조금 좀 사용을 해본다면, 자, 다음을 간단히 나타내라. 이 녀석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저런 거 나오면 막 학생들이 당황하고 막 연산 법칙 적용하려고 그러고 좀 어려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분배 법칙하고 막 이런 것은 좀 복잡해요. 분배 법칙 막 전개하고 이렇게 쓰고 막 그런 복잡하고 길어서 선생님은 그런 방법을 좋아하지 않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서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집합에 관한 모든 연산을 아주 간단하게 영역을 표시해서 간단하게 해버릴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분배 법칙이니 막 이런 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건 좀 불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연산할 때 굳이 뭐 소수령으로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나 뭐 잠깐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영역을 표시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알기가 쉽고 빠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다음을 간단히 나타내라 그랬는데, 자, 저건 막 여집합이 있고 그렇죠. 일단 A를 그리고요. B도 그려주고 여집합이 보이면 전체 집합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그려놓고 영역을 쓰세요. 1, 2, 3, 4 아무렇게나. 자, 써놓고 저 집합이 어디를 말하는가를 찾는 겁니다. 자, A 교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 자, 요걸 그대로 그냥 벤달 그리면서 확인해 보면 돼요. 자, 먼저 A란 거 넣어봐요. A는 뭐야? 1, 2죠. 1, 2. 이렇게 딱 써놓고, 자, B 차집합 A의 여집합. 자, B 차집합 A가 여기 3번이라는 거 알죠? 자, 그 3번의 여집합 그 말이야. 그냥 3번의 여집합 1, 2, 4죠. 그냥 간단하게 1, 2, 4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이 둘의 공통인 거 교집합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1번, 2번이죠 지금. 자, 1번, 2번이 공통인 곳 아니야? 1, 2번인데 거기가 다른 말로 뭐야? A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결론은 1, 2번을 지칭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A를 말한다 그 말이야. 1번은 A를 말한다.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 자, 저것도 이제 조금 모양상 조금 복잡하게 써졌는데 B의 여집합 있고요. 합집합, 그 다음에 괄호가 있고 좀 길어요. A 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자, 막 이렇게 길게 줍니다. 이렇게 길게 주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일단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합집합 기호가 있는데 여기가 좀 길잖아요. 여기는 좀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놔두고 여기는 또 여기. 근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런 기호가 보이면, 요런 게 보이면 얘는 A 차집합 B랑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집합 기호를 이렇게 바꾸고 뒤에 것을 여집합으로 바꿔준 거. 얘랑 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A 차집합 B니까 A 차집합 B가 뭐야? 1번이죠. 이 녀석은 지금 1번을 말하는 거예요. 영역으로 1번. 1번이라고 딱 표시해두고 이제 여긴 됐고요. 여기를 정리하지 여기. 자, 근데 여기도 요런 말이 보이잖아요. 요런 말이. 이런 말이 보이면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은데 여긴 차집합하기가 좀 말이 복잡하지. 그냥 B가 아니라 B의 여집합이라서 그래서 조금 복잡할 때는 차집합을 좀 교집합으로 바꾸세요. 자, 이것은 A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 여집합하고 같다고 했지? 요것의 여집합은 B니까 이렇게 쓴 거. 얘는 얘랑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알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얘랑 같은 거니까 A 교집합 B가 왜 2번이잖아요. 얘는 2번 그 말이야. 2번. 그 2번이랑 A의 여집합을 합해라. 자, A 여집합은 A가 1, 2니까 여집합은 3, 4죠. 자, A 여집합은 3번, 4번이야. 그러니까 요거 2번하고 3, 4번을 합집합한다 그 소리야. 합집합이니까 이거 전체는 2, 3, 4번을 말하는 거죠. 영역으로. 2, 3, 4 그랬죠. 자, 여기 2, 3, 4고 얘는 합집합이고 얘는 또 1번이야. 이게 전체적으로는 1번하고 2, 3, 4를 합해라 그 말이야. 보면 자기죠. 1번이랑 2, 3, 4를 합집합한다.
1번 2, 3, 4를 합집합한다. 뭐예요? 전체 집합이죠. 얘는 바로 U구나 그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영역을 통해서 알아보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연산법칙 두 번째.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런 녀석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야. 이런 관계가 있을 때요. 저런 관계가 있을 때. 근데 이렇게 막 복잡한 것처럼 뭘 주면 저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녀석 교집합, A 차집합, B는 공집합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무슨 관계라는 거냐 그 말이야. 자, 이런 거 정리할 때는 요거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이걸 정리하면서 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집합 연산법칙을 살짝 정한 다음에 B, 이건 순서 바꿔도 교집합 순서 바꿔도 되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하고 같아 이렇게 갖고 요 녀석은 다시 교집합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B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고 이것의 여집합 A 이렇게 쓰면 돼요. 결과적으로 얘는 얘랑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요것의 여집합 그 말하고 같습니다. 알겠죠? 일단 그런 건데 일단 이것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서 확인하는 게 알기가 쉬워요. 자, 저기가 어디를 말하는가는 1, 2, 3, 4 영역만 딱 표시하면 금방 나옵니다. 자, 요거 전체는 정리했더니 얘가 지금 B 차집합 A입니다.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에요. 알겠죠? 자, B 차집합 A는 3번을 말하죠. 지금 3번의 여집합이니까 1, 2, 4죠. 그러니까 요거 전체는 1, 2, 4번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1번인 거 알죠? 1번 그 말이고. 자, 이거랑 1번의 교집합 그 말이에요. 알겠죠? 요거랑 1번의 교집합이니까 어디 1번이지? 여기를 말하고 있죠, 지금. 이거 다 연산한 것이 1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1번이 공집합이다 그 말하고 한대. 여기가 공집합? 여기 원소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에 원소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요것이 A다는 거예요. 요거. 원래는 A가 이건데 이쪽에 원소가 없으니 요것이 A인 거죠, 그냥. 얘가 A인 것이 이거 뭐야? A가 B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거 정리한 요 말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인 거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을 또 새롭게 이렇게 그려서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되는 거죠. A가 B의 부분집합.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냐? A랑 B의 교집합이 뭐야? 교집합은 A잖아요. 두 번째 것은 지금 틀린 거지. 자, 세 번째 것. A 합집합 B는 B냐? A랑 B를 합하면 B냐? B 맞죠? 옳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공집합이냐? 자, B 차집합이라는 것은 B에서 B의 원소들 중에서 A에도 속한 녀석 뺀다 그러면 그거에서 A 차집합하면 여기가 남는 거죠. 공집합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성립하느냐? 그러니까 A가 B에 속하면 여집합끼리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지.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으로 속하는 거지. A의 여집합이 이쪽에 속하는 게 아니죠. 거꾸로지. 틀렸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를 찾아낼 때 이런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 결과적으로는 뭐 A가 B에 속하냐, B가 A에 속하냐, 뭐 거의 둘 중에 한 가지인데 둘 중에 한 가지 맞춰서 해봐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영역을 표시해서 찾아가는 게 쉽다. 자,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이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또 연산 법칙을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입니다.